안녕하세요. 집사 커뮤니케이터 잠툭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레 마니아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이님. 네, 안녕하십니까 잠퉁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무엇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칩 얘기하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 내장 칩, 고양이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 고양이 퇴퇴침으로 들려가지고 지난 시간 걸 제가 들으면서 계속 이게 퇴퇴침으로 들리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자, 오늘은 고양이 칩 얘기를 하고요. 네. 고양이 침이 아니라 칩. 그렇습니다. 네. 내장 인식 칩. 그렇습니다. 네, 자 보도록 광고 듣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위니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잠퉁이님? 세상에 너무너무 예쁜 고양이들로 가득 찬 포토에세이가 있대요. 정말요? 포토에세이 이름이 뭐예요? 포토에세이 이름이 우리 팟캐스트 이름하고 똑같대요. 이런 우연히 고양이 신전. 고양이 신전. 거기에 투이가 그린 그림도 실려있다면서요? 정말요? 네. 그럼 트위니 그림을 보고 싶으면 네. 이 포토에세이를 사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 포토에세이 고양이 신전. 그 칩이 그 네. RFID 아닌가요? 적외선 인식 칩이요.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네. RFID가 떠오릅니다. 네, 적외선 그게 적외선 방식일 거예요. 아, 네. 그거 뭐죠? 하이패스 하는 방식. 네. 그걸 거예요. 그 맞아요? 지금 제가 FRID도 아니고 RFID 맞아요? 제가 그거를 기억해낸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니 헷갈리네. 나도 자신이 없네. 네, 좋습니다. 네. 본격적인 칩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짧지만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요. 아, 네. 네, 그 청와대 퍼스트캣. 아, 네네. 퍼스캣 찡찡이. 네,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네. 청와대에 고양이가 들어가는, 네. 그것도 길냥이 출신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5월 14일자에 의하면 네. 찡찡이가 들어간 건 좋은데 네. 청와대에서 이제 문틈 같은 좁은 네, 틀에 서식하는. 딱새가 네. 알을 낳아놨대요. 네네. 그런데 찡찡이가 예전에 양산 집에 있을 때부터 네. 쥐나 작은 새들을 잡아오는 게 전문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걱정이 많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이 있었죠. 네네. 정말 걱정이 되실 만한 일입니다. 네. 퍼스트캣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네. 문재인 대통령 일화를 잠깐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 양산 집에 있을 때 네. 그 쥐나 새를 잡아오는 일이 잦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 지인이 이제 그 양산 집에 놀러 갔을 때 네. 아, 지인이 말씀하시기를. 네네. 지인이 구경 가셨을 때 이상하잖아요. 네. 찡찡이가 쥐를 잡아올 수는 있는데 그걸 두고 있더라는 거죠. 보통은 바로 치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네. 찡찡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네. 그걸 보고 칭찬해 주시기를 기대한대요. 네네. 그래서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예뻐 받으면 네. 이제 치우나 보죠. 아, 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면 네. 자존감 업, 정말로 멋진 고양이나 멋진 사람 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 고양이마저도 네. 사실은 자존감을 지켜주는 네. 저 아이의 기대나 성취감을 좀 돋아주는 네.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고양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행동. 네, 정말 멋진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분의 멋진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말씀하세요. 비록 우리 취향에는 안 맞죠. 죽은 쥐를 잡아오거나 이러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찡찡이가 이제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네. 안겨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아주 그냥 당당하십니다. 표정이요? 눈빛이. 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그럼 그 사진을 찍으러 갔던 사람이 신문 기자거나 네. 어쨌든 외부인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만약에 편안하고 당당하게 안겨 있다면 네네. 네. 물론 약간 이제 그 안겨 있는데 네. 안겨 있는 이 자리가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네. 뭔가
약간 불편한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지탱하고 있는 그런 건 있어요. 네, 모든 고양이들이 하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딱 표정을 보면요, 네. 이렇게 눈썹 부분 있죠. 네. 그러니까 더듬이 털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게 딱 당당하게 서서 솟아있어요. 네. 네, 그것만 봐도 눈빛이 네. 당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존감 높은 고양이. 네. 찡찡이. 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눈빛이 네. 자신감이 있는데 그게 또 화가 나거나 네. 뭐 싸우려고 하는 데서 오는 눈빛이 아니라 네. 그냥 당당하면서 오는 눈빛 있죠. 이 세상 난 두려울 거 없음. 네네. 뭐 이런 거요. 난 당당하다. 네. 네. 그런 눈빛이어서 저도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동물을 보면 네. 그 동물을 키우시는 분의 성향이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찡찡이를 통해서 많이 느꼈죠. 네. 네. 그렇죠. 동물을 대하는 것만 봐도 네. 그분을 좀 알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찡찡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네. 뭐 상상을 해보면 알려진 사진이나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네 집 개나 네. 찡찡이를 대강 다루시는 거 보면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네. 할아버지예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동네 할아버지가 네. 개 사려주고 네. 고양이 안아주고 이런 분위기인데 뭐 네. 특별히 막 목욕을 시키거나 뭐 맞습니다. 발톱을 깎이거나 혹은 뭐가 있을까요? 또 되게 팬시한 어떤 것들. 뭐 매니큐어를 입히거나. 네. 그런 건 아마 안 하시는 되게 네. 좀 약간 그 예전 방식의 아마 반려동물 문화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네. 그 고양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멋지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번에 유기견도 입양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네. 마루 말고 그건 또 새로운 애 이제- 또 입양하신다고 네, 그러죠? 네, 네. 유기견 네. 그 후보실 때 네. 공약은 아니고 네. 뭔가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그 유기견을 입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유기견을 함께 입양에 데려가셨다는 거. 네. 그것도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멋지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진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바로 소화가 가능한 후기인 것 같아서 한번 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철이 3사님, 이번 방송도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애플 망고스틴 3마리의 냥이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생식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저희 아이들도 닭고기 생식을 먹어봤는데 한 녀석 빼곤 잘 먹더라고요. 다만 생식이라 보관이 어렵고 또 닭고기 유통 과정에 생기는 기생충 등의 위험이 있다 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주일 먹이는 동안 대변량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건강히 먹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짧게나마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귀염둥이 애플 망고스틴 3마리의 냥이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여워, 예뻐. 오늘 표정이 당당한 고양이들이 많이 나타나죠. 네, 맞습니다. 진짜. 용어상에 조금 이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알려드린 것은 네, 저는 이제 닭 퓨레라고 부르고요. 네, 제일 비슷한 용어는 반생식일 거예요. 네, 네, 완전 생식이 아니라 네, 그냥 살아있는 것을 먹인다는 의미에서 생식이고요. 그리고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생식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생식이에요. 네, 네. 지금 근데 말씀하신 걸 보면 저희 방송을 듣고 닭고기를 사다가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사오신 완제품 생식을 사오신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반생식이나 닭 퓨레라고 네. 네,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저도 분류. 노력해서 그렇죠. 사실은 생식은 생식인데 네, 그걸로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는 네. 없는 거죠. 식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반생식이라고 임의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생식은 맞긴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식이라 보관이 어렵고 닭고기 유통 과정에 생기는 기생충 등은 어떻게 할까 네. 고민이 됩니다. 네, 라고 저도 한때 말씀하셨는데 많이 고민했었죠. 네, 기생충 문제는 네, 일단 마음을 먹으실 때는 1년에 한 번씩 구충제를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도 네, 유기농 야채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구충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근데 그런 게 더 건강한 거죠. 뭐 조그만 거 잡겠다고 그냥 큰 거 그냥 잃는 거니까. 네. 뭐 그래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대형 닭 유통 어떤 회사가 있잖아요. 네, 마니커하고 하림이죠. 네, 그렇죠. 보통 알고 있는 게 마니커하고 하림인데, 많이 꺼 하고 네. 하꺼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이 삐 마니삐 하삐. 하리
네. 몰라요. 많이 거하림. 네, 네. 그 정도 되면은 네. 믿고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냥 이제 거의 기생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만약에 기생충이 생긴다면 구충제 한번 먹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안하다. 네, 최악이 그 정도라고요. 네, 근데 기생충은 정말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은 문제에 속하고요. 네, 그것보다 생식을 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구충제가 그렇게 네. 몸에 영향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전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약들 중에서는. 네.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닭퓨레와 반생식을 먹이신다고 하면 네. 그걸로 완전히 주 식사를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안 하시는 것보다는 주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고요. 그렇죠. 엊그저께군요. 엊그저께 방송에 나간 것처럼 서로 이제 병행해서 하신다든지, 건사료와 반생식 닭퓨레를 병행해서 하신다든지 네. 그런 방식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 생식을 먹이시려면 네. 만들어 먹이는 생식을 하시든지, 영양을 네. 맞춘, 네. 아니면 완전히 맞춰져서 나오는 제품을 사서 먹이시든지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뭐 고래 회충 이렇게 네. 위험한 회충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 그거 네. 위험했으면 정말 걱정돼서 네. 일단 생선 관련 생식은 안 주게 되거든요. 네. 좀 걱정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건 사람도 위험한 거니까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또 그 구충제는 너무 찝찝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고양이도 먹고 사실은 우리도 더 친환경적으로 먹을수록 네. 사람도 좀 먹어야 돼요. 한 1년에 한 번? 그렇죠. 요즘엔 그렇게 네. 좀 권장을 하죠. 네, 차라리 너무 이제 농약이나 항생제 노출이 많이 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네. 그냥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차라리 기생충이 생기고 구충제를 먹는 게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잠깐만 드리면, 네. 유통 과정에서의 네. 걱정은 사실은 저는 대형 어떤 닭 유통 업체를 네. 추천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생충이나 그런 것은 네. 그런 대형 업체 같은 데에서 먹이게 되면 거의 생길 가능성은 없으나 혹시라도 생기면 구충제 한번 1년에 한 번 한다라는 네. 마음 정도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네. 몇 년간 닭퓨레 반생식을 먹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생충이 생긴 적은 없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요 정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이 신전?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우리 집 얘기 언제예요? 이제 시작합니다. 아, 나 너무 웃겨서. 방송 거의 끝나가는데 침 얘기 시작합니다. 네,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주제가 뭐였더라?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걱정이 돼서 제 후기를 몰아서 했었잖아요. 네네. 몰아서 하면 질문하신 거하고 후기를 읽어드리는 방송하고 막 열흘 막 2주 이렇게 차이가 나서 네.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앞에다 좀 껴넣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러니까요. 자, 네. 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게 어떻게 얘기가 돌아갔었냐면은 정책, 네.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던 도중 네. 칩에 대해서 트위님과 제가 인식이 상당히 많이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통일이 돼 있죠. 하나로. 네. 인식칩은 내장형만 인정이 됩니다. 네. 네, 그 내장형은 보통 우리가 레볼루션 바르는 자리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 견갑골 사이 있죠. 네. 이 등 뒤, 목 뒤쪽, 네. 목 뒤에서 약간 더 몸쪽에 가까운 쪽. 네, 그 목걸이라도 대체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외장형 인식칩이고요. 아, 네네. 외장형 인식칩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내장형 인식칩입니다. 아, 네. 오늘 다루려는 건 내장형. 네. 아니요, 칩에 대한 논란 자체를 다 다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요번 일부에서는 네. 뜻하지 않은 일부에서는 칩의 네. 종류가 뭐가 있고 네. 왜 이게 논란인지 정도를 가볍게 네. 한번 건드리고 끝내는 정도로. 네, 좋습니다. 침 얘기인 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한 15분에서 20분 가까이를 이제 다른 얘기 들으시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일단 칩이 말씀 서로 얘기가 된 것처럼 네. 내장 칩과 외장 칩이 있어요. 네. 외장 칩은 말씀하신 것처럼 목걸이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소나 다른 동물로 보면 귀뚜레 같은 것들도 많이 하죠. 네. 귀걸이처럼 네.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들도 네. 있고요. 네. 그런 게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장칩이란 것은 네. 그 크기를 무슨 크기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작긴 작아요. 네. 얇은 빨대보다 조금 두꺼운 걸 한 2cm, 3cm 정도 잘라놓은 느낌이랄까? 얇은 빨대보다 더 두꺼워요? 네, 그거보다 조금 두꺼워요. 어머. 그 조금 요구르트 두꺼운 것 빨대 그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 정도요. 그거보다 두꺼운 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네, 저 되게 조그만 줄 알았는데. 되게 조그맣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그거는 네. 가려움이 유발되거나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뭐 피하층에다가 쏘는 건데 뭐 네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수의학계에서는 안전하다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네. 아주 극히 드물게 네. 부작용 사례야 있겠죠. 네, 뭐 몸에 돌아다닌다거나 심장을 그렇다기보다는 뚫고 지나간다거나 뭐 그런 거요? 그렇진 않겠죠. 그런 중대한 사유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네. 그 주변 조직하고 저로 어울리지 못해서 뭔가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건 있을 수야 있겠죠. 네, 피부 조직이 그 과생성되면서 이제 섬유화 되면서 딱딱해진다거나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심어두면 네. 이제 바코드 리더기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하면은 삑 하고 보통은 그냥 번호만 뜨는 거예요. 네네. 등록번호. 네. 근데 그걸 전부 다 이제 동물병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삽입을 네. 국가 시스템이 되겠죠. 아무래도 등록제를 하면은 동물들의 엄마 아빠 집사 네. 혹은 주인 이런 네. 분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력 추적제 얘기도 나오긴 하죠. 네.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런 것까지 넣을 수 있다 네. 정도까지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지자체마다 강제로 모든 그러면 반려동물에게는 NFC 칩 같은 그런 걸까요? NFC 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훨씬 조그만 뭐 NFC 칩은 정말 그거 지금 뭐랄까요? 그 기판에 쓰이는 막 구리 색깔의 그거 아닌가요? 네, 네. 그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더 되게- 조그맣게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게 있나 보네요. 네,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일련 번호 몇 개만 들어가는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뭐 그걸 넣자고 하는데 이유는 당연히 아시죠? 네. 네, 동물보호단체 중심으로 하는데 네. 가장 큰 게 유기 문제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기와 관련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죠. 네. 각 지자체마다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 개가 누구네 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식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실수나 아니면 동물이 어떻게 튀어나가서 네, 뭐 잊어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지만 네, 일부러 버리려고 하는 이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네. 자기가 안 들키고자 한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사실. 뭐 지금 뭐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론도 있긴 한데 네. 하나의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를 도려내가지고 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독한 마음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 때문에 네. 오히려 그냥 버리면 그 인식칩 때문에 네. 찾을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인식칩이 부담스러워서라도 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방 효과를 조금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외장형 인식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음모론으로 보이냐면요. 네, 네, 우선은 이제 편의성 때문에 네, 그 회사 카드 있죠. 네, 네, 그 사원증 같은 거. 네, 그걸 어느 외국에서는 네, 몸에 박아놓고 쓰는 곳이 있어요. 진짜로 외국에는. 네, 근데 그런 거를 피부에 박는 게 싫은 사람들에 한해서 네. 반지 같은 걸로 대체한다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네. 저는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게 벌써 시작되고 이제 동물도 이제 강제는 아니지만 조금씩 네. 시작되고 있고 그게 강제화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네. 어떤 후보님께서는 벌써 그런 거를 이제 조건으로 많이 거셨었죠. 공약으로 네, 내세우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이 뭐의 시작이냐? 네, 예, 제 음모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그 다음은 바로 우리입니다. 동물다움은 우리다. 그렇죠. 아, 막아야 한다 여기서. 그렇죠.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나중에 그 왜 바코드 있죠, 바코드. 네, 네, 네. 손목에다 하는 거 영화에서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 바코드 인간 됩니다. 우리도 이제 공장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딜 가든 핸드폰이 있건 없건 우린 위치 추적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 네. 어딜 든 우리가 뭘 하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뭐죠? 지금 이제 등에다가 동물 심하게는 거기에 폭파 장치까지 이렇게 심어 놓을지도 몰라요. 이 인간은 쓸모없어. 말 안 들어. 폭파. 그게 벌써 한 2-30년 전에 영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2-30년 전에도 나와 있던 영화예요. 그걸 그런 적어도 스타일이. 저는 제 후손의 후손까지는 네.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주 반대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잃어버릴 거를 염려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런 네. 기술을 이용해서 네. 목걸이로 걸어 놓는다. 네. 그런 건 너무 좋은 거죠. 네, 지금 네. 그냥 우리 뭐 예쁜이 뭐 우리 무슨 순이 돌순이 이런 네. 이름을 그냥 이렇게 너무 촌스럽나? 네, 어쨌든 그런 걸 목걸이로만 거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 칩이 있는 목걸이를 건다. 네. 그러면 정말 혹여나 서로 실수로 네. 그 아이가 튀어나갔던 아니면 주인이 어떻게 해서 놓쳤던 네. 그렇게 돼서 걔를 잃어버려도 찾아올 수는 있잖아요. 누군가가 찾아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고요. 이미. 네, 네. 그리고 좋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그걸 하려는 사람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해요. 네. 경우에 따라 몇 가지가 갈라지는데 네. 일단 외장 인식 칩이라고 해보죠. 네. 이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네. 내장 인식 칩이건 외장 인식 칩이건 네. 위해를 가할 수 있어요. 네. 위해의 종류는 네.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잡아먹는 것도 위해지만 네. 나쁜 마음으로 자기가 데려다 키우는 것도 위해긴 위해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들이고 네. 입양비를 안 들이고 개나 고양이를 내가 키우겠다라는 것도 나쁜 마음이에요. 네. 위해가 되겠죠. 원래 엄마 아빠한테는. 네. 자, 그럼 좋은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을 때는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목걸이를 달고 있던 거기다가 칩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네. 사실 그 주소나 전화번호만 뒤에 잘 적어두면 네. 뭐 좋은 마음 먹은 사람들한테는 네. 목걸이가 뭐건 상관없이 다 찾아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경우에도 보면 목걸이가 되던 네. 내장 칩이 되던 네. 뭔가 표식이 달려있기만 하면 찾아갈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도중에 돌아다니던 도중에 목걸이나 이런 외장형은 떨어지기가 좋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렇겠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가능성만으로 보면 사실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네, 완전히 좋은 아이디어 생각났어요. 네 뭡니까? 그럼 그 내장치가 꼭 함께 가야 되는 거. 네, 뭡니까? 출생 등록제. 그렇죠. 완전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게 사람들도 어떤 제도를 하려면 거기 분명히 어떤 좋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생 등록제를 했을 때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보험입니다. 네, 건강보험, 건강의료보험. 네, 그러니까 출생 등록을 한 아이 안에서 네, 그 넘버가 박혀 있는 그 칩을 동시에 심거나 뭐 외장으로 하거나 네. 그렇게 한 아이 한해서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물론 우리 사람처럼 네. 의료보험비를 내야 돼요. 소정에. 네. 근데 그거를 하고서 의료보험비를 내고서 병원비를 내는 게 훨씬 이득이 될 만큼 네. 지원이 좋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가면은 금액이 비싸다.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 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는 거죠. 너무 좋은 네.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를 가면은 그 개 보험을 같이 옮겨야 되니까 네. 그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인이 바뀐 거를 신고를 해야만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간데 주인이 바뀐다고요? 이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입양을 보내거나 그러면 파양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른 가족에게 이제 밑에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그 보험비를 또 내면서 동시에 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분 밑에 있다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동물은 이제 어디 잃어버려도 네. 그 주인이 뜨게끔 서로 연결돼 있는 거고요. 네. 얘기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침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얘기를 많이 거론을 하셨어요. 네. 갑자기 떠올랐는데 또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다음 깊이 시간에 생각해보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네.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은 그 얘기를 다 나누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오늘은 칩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칩이 왜 도용이 되었는가 주로 잃어버렸을 때나 네. 아니면 유기했을 때 유기한 나쁜 사람을 찾아내고 잃어버렸을 때 네. 쉽게 찾기 위함이다. 네. 목적이 그런 거고 네. 그게 조금 될까라는 가능성을 살짝 짚어보는 정도로 네. 칩 얘기 인식 칩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는 알겠습니다. 트위님이 말씀하셨던 네. 더 확대해서 생각해봐서 네. 이게 정말 칩이
인식칩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가? 네. 라든지 정말 인식칩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거 윤리적으로 옳은가? 네.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후반부는 학구적이었어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머릿속에 튀는데 네. 이건 정말 생각해보고 싶을 만큼 정말로 네. 정말로 생각해 보면 좋은 겁니다. 제가 좀 꺼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삭제를 요청할까 고민도 좀 되는데요. 네네. 네, 주제랑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근데 큰 테두리에서는 같은 맥락이기는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생각해보기 너무 좋은 게 떠올라서 네. 같이 생각해보고자 한번 제가 던져봤습니다. 아까 한 거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구호가 정해질 때까지는 여전히 네.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주말에 따로 만나서 이걸 좀 정하고 해야 되는데 네. 맨날 녹음만 하고 서로 해야지. 네, 바로 다음은 안 될 것 같고 조금 네. 몇 회 정도는 더 이렇게 오늘 바꿔볼까요? 즉석으로 그냥? 즉석으로 바꿔볼까요? 네네. 네, 뭘로 바꿀까요? 동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네,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그런 진지한 인간들이 아니잖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재미없게 가볼까요? 자, 유리메탄들.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리 멘탈들 자려다가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깨시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밤엔 절대 못 듣는 팟캐스트. 우리 새벽에 많이 올리는데 네, 조용히 가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깍!